인류 역사상 가장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권력의 뒤편에는 항상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화려한 무기가 아닌 순수한 황금, 금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군사정권과 독재자들은 권력을 쟁취하자마자 가장 먼저 엄청난 양의 금괴를 비축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왜 흔한 달러 현찰이나 무기가 아닌 무거운 금괴를 지하 벙커 수백 미터 아래에 감춰두어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1930년대 중반 유럽을 핏빛으로 물들인 나치 독일 정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럽을 정복하며 각국의 중앙은행에 있던 금을 융해하여 이른바 나치 골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약탈된 수백 톤의 금괴들은 화물열차에 은밀하게 실려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나치는 이 금을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 은행에 넘기고 대신 전쟁에 필요한 철강과 고무, 석유를 사들였습니다. 1945년 나치의 패망이 다가오자 그들은 남은 수백 톤의 금괴를 독일 서부 메르커스 소금 광산의 지하 800m 아래에 숨겼습니다. 미군이 이 광산을 발견했을 때 무려 8,000개의 금괴 더미가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태평양 전선에서도 금과 관련된 더욱 음침한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는 아시아 각지에서 약탈한 막대한 양의 황금을 필리핀으로 은밀하게 옮겨왔습니다. 이를 야마시타 골드라고 부릅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동국 수송이 가로막히자 일본군은 필리핀 전역의 수백 개 동굴과 벙커에 그리고는 그 비밀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 금을 묻는 데 동원된 프로들과 기술자들을 그 자리에 생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전설로만 구존되던 이 사라진 금은 필리핀의 또 다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해 다시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필리핀을 철권 통치한 마르코스는 이 야마시타 골드를 은밀하게 발굴했습니다. 그는 발굴한 수천 톤의 금괴를 비행기에 실어 스위스 계좌를 가득 채웠습니다. 1986년 민중 봉기로 군사정권이 쫓겨날 당시 그가 스위스에 축적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금의 가치는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금에 대한 탐욕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중동의 군사 독재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이라크의 절대 군주 사담 후세인이 대표적입니다. 미군 병력의 바그다드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던 바로 그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후세인의 아들은 중앙은행 금고에서 무려 9억 달러가 넘는 금괴와 현찰을 실은 트럭 세대를 이끌고 야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군의 대대적인 수색망에 발각되면서 검게 타버린 트럭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금 트럭이 고스란히 압수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42년간 독재를 이어간 카다피 정권 역시 금의 막강한 힘에 의존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정권이 붕괴될 당시 카다피의 비밀 금고에는 144톤이라는 믿기지 않는 양의 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 막대한 금을 기축으로 서방 달러를 대체할 범아프리카 금화통화를 만들려 했고 이는 훗날 리비아 전쟁의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왜 이토록 기괴하리만치 무겁고 옮기기 힘든 금을 벙커에 쌓아두려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달러 현금이나 은행 계좌는 언제든 국제 제재로 추적당하고 동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지워진 순수한 금괴는 아무리 철저한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세계 어디서나 무기명으로 통용되는 현물 그 자체입니다. 무기 금수 조치를 뚫고 은밀하게 첨단 무기를 수입하거나 정권 붕괴 직후 해외로 도피해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금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통제력 속에서 축적된 무겁고 빛나는 욕망, 그것이 수많은 군사정권의 지하 벙커에 수천 톤의 황금이 숨쉬고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